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심리학 임란희 교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인 정서와 시합 불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목표 설정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 이 목표 설정의 개념과 중요성, 목표 설정의 원리, 목표 설정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 설정의 일단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이 목표 설정은 그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경기력 향상과 인간적 성장을 위한 스포츠 심리학적 접근의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은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불안감이라든가 자신감, 동기 등의 심리적 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와 운동 현장에서 항상 이 목표 설정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목표 설정이 하지만 그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목표의 개념이라든가 유형과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설정을 하는 게 훨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목표라는 게 뭘까요? 이 목표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까지의 특정 과제 향상 기준을 의미를 합니다. 정해진 기간까지의 특정 과제의 향상 기준. 즉 예를 들면은 야구 선수가 타율을 2주 내로 10% 향상시키거나 혹은 육상 선수가 단거리 기록을 언제까지 나는 몇 초를 단축시킬 거야. 아니면은 체급에 있어갖고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면은 나는 체중을 1개월 내에 2kg 혹은 3kg 감량하는 게 바로 목표야 라는 게 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표의 개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목표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주관적 목표와 객관적 목표, 그 다음에 결과 목표와 수행 목표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유형 중에 주관적 목표와 객관적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이 주관적 목표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재미있게 하자, 좀 즐기자 이런 것과 같이 개인에 따라서 해석이 차이가 있는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반면에 객관적인 목표는 구체적인 시간 제한 내에서 구체적인 수행 기준에 도달하는 것을 이 객관적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음 주까지 기록을 몇 점 향상시키겠다. 체중을 2개월 안에 몇 킬로 줄이겠다 등이 이 객관적인 목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 목표와 수행 목표인데, 이 먼저 결과 목표는 조절할 수 없는 결과나 성과에 기반을 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경기장에서의 메달 획득이라든가 랭킹 5위 안에 드는 거, 또한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거, 라이벌을 이기는 거, 이런 것들이 결과 목표라고 보신다면은, 다음으로는 이러한 목표는 이제 선수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목표의 유형인데,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설정하고 이해하는 목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수행 목표는 과정 목표라고도 하는데, 운동 수행 성취 기반의 기준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수 자신의 이전, 그러니까 과거 기술 수준의 기준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자유투를 성공한다든가 성공률, 퍼센테이지, 그다음에 그린 적중률, 수영이나 육상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수행 목표, 그러니까 과정 목표는 운동 수행의 실행과 관련된 조절 가능한 생각이나 행동에 기반을 둔 기준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예로는 백스윙을 천천히 하기, 계속 백스윙을 너 너무 빨리 하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백스윙을 천천히 하기, 블로킹 할 때 적합한 발동작 하기, 그러니까 스키 하강 속도에서 손을 좀 몸 앞에 두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정 목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떠한 유형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할까요? 그래서 스포츠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목표를 활용하고 유형별로 아주 적합한 시기에 활용하는 법을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결과 목표는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고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더욱 노력하게 하는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 목표는 결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운동 수행 성취를 위해 적합한 기준을 제공을 하는데, 이 과정 목표는 실제 경기 수행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정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에 이 운동 수행의 중요한 단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활용될 수가 있고, 이와 관련 있는 이미지나 생각을 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의 유형, 주관적 목표와 객관적 목표, 결과 목표와 수행 목표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유형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 목표 구분에서 10km를 35분 이내에 달린다. 그다음에 20km 그 단축 마라톤에서 3일을 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막 이 목표를 향해서 연습하는 것을 이렇게 표로 유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가 왜 중요한가? 이 목표의 설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행동의 근원이라면 이 목적이 있는 목표는 행동을 조절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의 중요성 중 첫 번째로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 최선을 다한다. 자, 우리 최선을 다하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성취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어떠한 명확한 기준 없이 최선을 다했는지, 그 목표를 이루었는지 여러분 어때요? 알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 심리학 선행 연구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목표보다는 도전적인 목표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운동 수행에 중요한 주의 집중을 하게 한다든지, 노력을 더하게 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을 지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을 개발하도록 하고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게 이 목표의 행동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각과 감정의 변화는 어떤 것일까? 집중, 긍정적인 생각, 감정 조절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 집중은 경기에서 이 선수들은 우승이라든가 높은 랭킹에 오르기, 그다음에 메달 획득 등과 같은 목표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선수들이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서 긴장하게 되고, 불안 수준이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감소되는 등의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최고 경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랭킹이라든가 스코어, 메달 획득 이런 것과 같은 미래의 목표가 아닌,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목표인 현재에 집중할 때 가능한데, 이 목표 설정은 선수들에게 행동을 적절하게 계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에서 선수가 수행할 중요한 단서에 집중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는 선수의 주의 산만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수 선수들은 이 과정 목표라든가 구체적인 목표, 그다음에 기술 관련 전략을 세우는 반면에 비우수 선수들은 일반적인 목표를 설정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생각과 감정의 변화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때때로 선수들은 부정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는 실수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목표 설정인데, 이런 목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니까 즉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미지를 그리게 되어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효과적인 목표 설정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과정 지향적인 목표로 초점을 두게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자, 긴장하지 말자라는 목표보다는 실수나 긴장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할 긍정적인 기술 포인트나 생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저렇게 할 때 내가 더 잘했었지? 라는 목표 설정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감정 조절입니다. 선수들은 훈련이나 경기 상황에서 분노를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픔을 겪거나 좌절하는 것 등의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한 목표의 설정은 이러한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경기 중 선수가 실수 후에 좌절을 느끼고 나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혼잣말하기, 이런 것을 목표로 설정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실수 후에도 계속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더라도 목표 설정에 의해서 주위의 전환과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감정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와 같이 적절한 목표 설정은 행동이라든가 생각,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나 훈련 중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정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바로 목표 설정의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목표 설정의 원리 해갖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한다,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결과 목표와 과정 목표를 함께 설정한다, 장기 목표를 세운 후 단기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기록하고 보이는 곳에 붙인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로 최선을 다하자, 더 열심히 노력하자 라는 일반적인 목표보다는 행동 변화에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이 목표는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이 가능해야 하는데 시간이라든가 속도, 정확도, 빈도 등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수비 성공률과 같은 양으로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막연히 체중을 줄이자라기보다는 1개월에 1kg 감량하자, 매일 30분씩 2kg씩 걷자, 이러한 등등의 이 구체적이며 행동 지향적이면서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세운다면은 좀 더 우리가 만약에 체중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둔다면 체중 감량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자, 그 다음에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선수들은 실수하지 말자라는 목표를 설정한다라고 말씀 아까도 드렸었지만, 이러한 목표는 머릿속에 실수하는 이미지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감을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말자라는 목표보다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초점을 두는, 예를 들면은 양궁하는 선수가 나 오른팔, 자, 팔을 당기는 오른팔에 쭉 늘려서 쏘도록 하자 하면서 이미지를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수행해야 될 긍정적인 방향으로 목표를 바꾸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입니다. 자, 이 목표는 도전할 만하게 어려워야 함과 동시에 실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목표는 실패로 인해서 자신감 저하를 야기할 수가 있고, 반대로 너무 쉬운 목표는 별로 노력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목표에 대한 관심도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성취가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결과 목표와 과정 목표를 함께 설정한다입니다. 자, 대부분의 이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승패나 기록, 점수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합에서 우승하거나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과정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승이나 기록 향상 같은 결과 목표의 설정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과정을 제시하는 과정 목표를 함께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올림픽과 같은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결과 목표를 설정한 후에 경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결과 목표보다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에 집중하는 것이 경기에서의 불안이나 자신감 같은 심리적 요인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에서 과정 목표를 설치하게 되면은 결과 목표는 저절로 성취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기 목표를 세운 후에 단기 목표를 세운다라고 되어 있죠. 자,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대부분
결과 목표인 장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계단이나 사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단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단기 목표는 수행 목표나 과정 목표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있어서 장기 목표를 세운 후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장기 목표는 최종 목표가 어딘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주고 단기 목표는 성취가 불가능할 것 같은 장기 목표를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역할과 동기 향상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를 기록하고 보이는 곳에 붙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이제 항상 기록해야 하는데 이 기록된 목표는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고 목표 성취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목표를 기록함으로써 자신과의 약속을 만들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목표를 항상 기록하고 보이는 곳에 붙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인 목표 설정까지 오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